네, 하템경제TV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특급 참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개장 전 방송 때 우리 안타까운 얘기를 했는데 인천에 그 일가족 5분이 목숨을 끊은 얘기 근데 참 안타깝지만 그 참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일을 하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애기들 5살, 3살 이런 애기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삶의 고난이 있는데 어쨌거나 가장이 주식 투자의 손실로 보고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주식 투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청자님은 다 주식 투자란 사업을 하는 CEO님이십니다. 그냥 가볍게 투자하는 정도가 아니시고요. CEO님이시고 CEO는 뭡니까? 얼마나 많은 인재를 밑에 거느리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삼성처럼 S급 인재 이런 관리를 잘 하는 회사는 잘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저라는 참모를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요. 웬만한 기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다. 주식 투자에 자신감을 가지고 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계속 제가 드린 말씀은 수급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외국인 매도가 조금 거슬리네요. 자,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볼게요. 외국인 매도가 잠시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 59억 순매도가 줄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지수가 0.8% 살짝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보합선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요, 외국인들이 아까보다 12분 전에 비해서 30억 정도 매도가 늘었네요. 그래서 매도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코스닥의 외국인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들이 아마 에코프로과 에코프로에 연결이 된 것 같고, 만약에 에코프로 비밀을 견디면 괜찮은데, 좀 낙폭이 커질 경우에는 그런 분위기들이 여타 2차 전지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면 그 2차 전지 분위기가 여타 업종으로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제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로봇 관련주들 다시 플러스 나는군요. 지금까지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코스닥 동향이 외국인들이 개장 초반에 많이 팔았다가 지금 잠시 주춤한데 환율은 지금 사원 하락하고 있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세력들이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는 한 외국인 순매도가 그렇게 크게 나올 환경은 아니다. 환율로 볼 때.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도 지금 멀쩡한데 우리 주식을 애터지게 팔아야 될 상황은 아니다. 다만 공매도 세력들이 덤벼들면 그게 걱정인데 지금 이럴 수도 있겠죠. 공매도 세력들이 이 앞에 하도 많이 죽었거든요. 공매도 쳤다가 계속 쇼커브링을 해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쫄아가지고 야 이제 더 이상 공매도 하지 마라. 이 짓거리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랬는지도 모르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개장 전에 질문 하나 주셨죠? 자, 장중 핫 종목입니다. 캠트로닉스 아까 질문 주셨는데요. 캠트로닉스가 오늘 최근에 올라가는 거 있는데 왜 올라가는지 그래서 제 공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함께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주식은 뭐 살라 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듣기만 하셔도 저절로 알게 되시는 그런 공간이 자본금 75억 예쁘네요. 자, 이 회사가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여러 가지 다 하는데 이 회사의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서도요. 일단 요거 아셔야 돼요. 시각이 뭡니까? 하는데요. 이게 그 유리를 얇게 정확하게는 강화 유리를 얇게 하는 시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 원래 아이폰
아이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할 때 그 유리를 얇게 하는 식각은 이렇게 캠트로닉스하고 그다음에 솔브레인하고 둘이서 합니다. 둘이서 쭉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패드가 드디어 OLED를 장착을 하죠. 지금까지 LCD를 했다가 그러니까 아이패드는 일단 크기도 핸드폰보다 훨 크잖아요. 거기다가 아이패드 규모도 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들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독으로 한다. 그래서 솔브레인 좀 기술이 좀 부족했나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단독한다. 이게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독 수행한 내용을 보면 0.5T 유리를 0.2T 두께로 네, 울트라 씬 기판 초방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캠트로닉스가 그걸 단독으로 수행한다 하는 겁니다. 단독으로 수행하면 앞으로 8세대, 6세대, 8세대 이런 거는요 뭐냐면 처음에 OLED 저 기판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1.75, 뭐 2.5m 뭐 이런 거. 뭐 8세대가 이러면 이쪽은 뭐 1.25, 뭐 1.8, 뭐 이런 겁니다. 기판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8세대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말씀드린 싱글래스하고 원래부터 아이폰용으로 해왔고요. 또 하나가 히아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핸드폰 보면 요 위에 카메라 구멍 요만큼 했잖아요. 이렇게 요거 네, 아유, 허니쭈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허니쭈님. 네. 그래서 허니쭈님 우리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이런 거 항상 제가 여러분 꼭 기록하고 있으면 매일 꼼꼼히 기록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저한테 도움 주시는 걸 제가 보답을 해야 되니까 허니주님 때 제가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아라는 거는 요 구멍 뚫는 그걸 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옛날에 갤럭시 A 시리즈가 네, 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근데 구멍 안 뚫는 것도 고급 핸드폰은 구멍 안 뚫고 구멍이 없습니다. 언더 디스플레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평소에 구멍이 없다가 사진 찍을 때 살짝 빛을 받아들여가 찍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요것도 해오고 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캠트로닉스가 또 하나 주목할 요인은 그 자동차 쪽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은 제일 앞서 있는 회사가 캠트로닉스다. 그래서 자동차는 V2X라는 게 Vehicle to Everything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되려면 도로 옆에 기지국 같은 게 다 있고 차에도 통신기기가 있고 서로 교통을 해야 자율주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기지국이라든지 차 안에 있는 이런 통신 시스템 이런 걸 다 만들었어요. 네, 그런 걸 다 만들었을 뿐만 아니고 지자체하고 실정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만약에 우리나라 자율주행 얘기가 나온다 하면 여러분들이 캠트로닉스를 제1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최근에 주가는 왜 이렇게 움직입니까 하는데 요거는 지금 삼성이 좀 투자한다 이런 후문이 있습니다. 후문 아니면 뭐 또 만만치 않은 펀드에서 투자한다 그런 후문이 있어서 그런 배경이 지금 겹쳐져 있다. 그럴 만한 자격은 되니까요. 그건 뭐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캠트로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은 네, 이런 것들이 겹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핫정보기였습니다. 자, 우리 허니쭈님이 또 레이커 머티리얼즈 질문하셨는데 예리하신데요. 레이커 머티리얼즈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장종 핫 종목입니다. 레이커 머티리얼즈. 우리 허니쭈님이 질문하셨는데 요즘 레이커 머티리얼즈가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281740 이미 제가 리포트를 써서 제가 카페에 올렸는데요. 알아두셔야 될 회사입니다. 참 이 소재 회사가 투자를 해서 결실을 맺는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바이오 회사 비슷한데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여주는데 자본금 66억이고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액면가 100원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보면 옛날에 19년, 20년 보면 참 수익성이 참 한심했습니다. 적자도 되고 이러다가 2021년 상반기부터 뭔가 2020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항상 매출이 한 소재회사, 제조업일은 매출이 먼저 증가하고 난 다음에 6개월이나 1년 후부터 수익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고성장 이제부터 2020년 하반기부터 고성장이 시작되면서 2021년부터는 수익성이 쭉쭉 뻗어지는구나. 자, 이게 왜 이럴까요? 이 회사는 뭐 하는, 기술은 딱 한 가지입니다. TMA입니다.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을 세계, TMA를 만들 수 있는 세계 네고뿐입니다. 우리나라 유일하고요. 아시아에도 유일합니다. TMA를, 그래서 가이스트 유기금속이라는 거는요, 금속 원자에다가 유기물을 결합한 겁니다. 이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금속은 알루미늄이 되겠죠. 알루미늄 금속에다가 아마 이렇게 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TMA를 가지고 처음에 여기서 한 거는 LED 소재로 쓰려고 처음에 해고 개발했다가 그걸 점점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여타로 가는데 지금은 반대쪽 쪽에 제일 갑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을 보니까 반도체 쪽의 매출이 제일 증가를 하네요. 그 다음 태양광 쪽. 그래서 원래는 LED 하려고 했다가 LED는 고만고만 하고요. 오히려 반도체 태양광. 올해부터는 석유화학도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20%대 올라섰다. 이러면 이제 고부가가치를 하는구나. 그래, 트라이메틸 알루미늄 TMA를 세계 유일하게 세계 4개국 중에 하나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다. 그래서 금속 원자와 유기물 분자가 결합한 게 유기금속 화물인데 DMA는 알루미늄 원자 한 개다가 메틸기 3개를 결합했다. 복잡한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아무나 못 만든다. 이게 한 거고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하이K 정도 이것도 머리 아픈 얘기인데요. 어쨌거나 고유전율인데요. 반도체가 지금은 워낙 미세화되니까요. 미세화되니까, 막, 전류가 막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연막 등을 하는 그 전구체라는 게 결국은 제가 2차 전지 때 설명해 드렸듯이 밀가루로 수제비를 만들면 밀가루가 전구체듯이 아픔은 전구체하고 지르코닌 전구체 쪽을 그래서 이게 지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미세화의 덕을 보고 있다 하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힘든 기술이라 그럽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이고 일본 걸 하는 거를 지금 국산화하면서 이쪽 부분은 DNF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DNF. DNF도 이 전구체 만들어내서 DNF와 함께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지금 국산화의 선두에 있어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프늄하고 지르코늄 쪽을 해서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는데 하이닉스가 이 미세화 쪽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반도체 쪽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성장세가 견고할 거다. 국산화 측면에서. 그 외에 그 전에 반도체용 메탈 전고체니 이런 것들도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주목할 게 석유화학으로 메탈로센 촉매라고 이것도 마찬가지 DMA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메탈로센 촉매를 당연히 국내 유일하게 하는데 석유화 공장은 잘못하면 폭발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 쉽지가 않거든요. 그동안 테스트를 한 4년에서 5년에 걸친 긴 테스트 기간이 작년까지 완료가 됐다. 그럽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데 우리나라 LG와 뭐 DL케미칼 이게 대림 산업이었거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 이제는 석유화학 소재 부분도 고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태양광 소재도 그래서 결국은 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소재 산업에서 꽃이 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 또 하나 최근에 움직인 거는 레이크 테크놀로지라고 자회사인데 여기가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황화리튬 하는 데가 지금 이수화학이 황화리튬 하고 있죠. 개발하고 있고 또 비상장사로 정석케미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레이크 테크놀로지 황화리튬
개발하고 있다는데, 어쨌거나 DMA를 세계에서 4곳 중에 하나 정도 기술력이 되니까 이것도 기대가. 최근에는 전고체, 전해질, 황화리튬 때문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회사는 제가 투자 의견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액면가 100원이 좀 염두에 두시고, 엉덩이는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5,300억이면 네, 관점 나름입니다. 이게 소부장으로 보면 좀 만만치 않아요. 소부장으로 보면 좀 만만치 않죠. 소부장이 지금 워낙 지금 약하니까요. 근데 또 2차 전지라 보면 그렇게 네, 막 비싸다 할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은 수급가치를 보면서 좀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종목이죠. 네, DMA 정도까지 아시면 DMA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 회사의 고유 기술. 그래서 참 이런 회사 보면 참 상을 주고 싶은, 정말 힘든 길을 묵묵히 걸어온 저런 회사가 많아져야 우리나라죠. 아무튼 소재사 우리나라가, 저는 빨리빨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효율화, 우리나라 민족성이 정말 효율적인, 항상 빠른 시간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효율적인 민족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네, 금방 눈에 띄는 거 위주로 하는 경향이 좀 망합니다. 완제품 중심으로 하는데요. 이런 소재 산업을 하는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나서 우리나라 산업에 이제 그 근간을 튼튼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충분히 상 받을 만한 회사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사실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여러분이 절대 혼자 공부하실 수 없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리포트 보면요, 눈이 팽팽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는데, 네, 우리 특급 참모, 우리 하 대표가 설명을 해주니까, 복잡해서 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이 정도 회사구나.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수준은요, 웬만한 펀드 매니저보다 여러분이 더 이제 많이 아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DMA라는 게 뭐 대충 이런 건데, 이 회사가 세계 4곳 중에 한 회사구나. 그리고 이 기술이 LED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반도체, 네, 태양광 쓰이면서 이제는 석유화학까지 가는구나. 이 회사가 소재 산업 회사로서 전도 유망하구나. 이 정도 아시면요, 웬만한 펀드 매니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아실 겁니다. 네, 매너구리님, 테스나 업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테스나 업데이트 해보는데, 테스나도 리노공업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테스나 지금 상황이 리노공업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산 테스나가요. 요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하죠. 231970인데요. 제가 업데이트 한번 해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테스나가 하는 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주로 하는 일들은요, 테스트. 이 회사도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지 센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휴대폰에 이미지 센서라는 필름 갖다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센서, 그 다음에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이것도 그 어플리케이션 칩, 아니면 그 RF 통신 칩이죠.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게 주력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중요하네요. 스마트폰이 일단 잘 팔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미지 센서니까 삼성의 이미지 센서가 삼성이 지금 소니랑 싸우고 있는데 소니를 이겨야 되는데, 지금은 소니가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소니를 2030년까지 따라잡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왜냐하면 샤오미가 소니 걸, 원래 삼성 거를 썼다가 배신을 했어요. 소니 걸 써버리는 바람에 이 부분이 지금 좀 힘듭니다. 그 휴대폰 자체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업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삼성이 이제 이미지 센터가 좀 잘해줘야 되는데요. 중국이 의외로 여러분, 대만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대만 국민을 조사했더니 대만이 선호한 나라 3위가 한국과 미국이 동률을 이루었는데요.
대만이 좋아하는 나라 2위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안에도 친중분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대만도 시끄럽겠어요. 친중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이 압도적으로 일본을 좋아하는 게 50%가 넘더라고요. 한국이 3위라고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을 좋아한다 하는 부분은 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외로 중국이 일본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테스나가 좋아지려면 삼성이 이미지 센서가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주춤하구나. 네, 자, 아무튼 제가 업데이트 해가지고 최근 상황 업데이트해서 리포트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그러니까 19분 전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36억 늘었네요. 지금까지는 뭐 고만고만 합니다. 여전히 0.6% 내일 아침부터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아까보다 67억 더 매도라서 외국인들이 조용한 편입니다. 코스닥은요, 아까 19분 전에 비해서 133억 더 팔았네요. 외국인들이. 조금만 볼 거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순매도 규모, 절대 규모 자체는 크다. 하지만 개장 초반에 매도한 후에 주춤하는 편이네요. 지금은 순매도가 조금 줄어들 조짐도 보입니다. 9시 50분 정도부터는요, 순매도가 주춤 줄어드네요. 그래서 지금 외환시장의 환율은 3원 정도 떨어졌는데, 어쨌거나 지금이 미국과 유럽의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 주식을 지금 줄일 입장은 아니다. 남아있는 거는 지켜봐야 될 거예요. 공매도 세력들이 좀 움직이는지 아닌지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핵심이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의 올 주가 흐름인데 오늘 에코프로가 뭐 제가 볼 때는 한 10,000원 밑으로 낙폭을 줄이고 뭐 지금 정도로 마감한다면 최상이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제 방송 끝나고 오전장 후반 뭐 오장 들어서 만약에 에코프로 낙폭이 확 커지면서 되면 분위기가 좀 싸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오늘은 에코프로 BM 중심으로 시장을 계속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어제부터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하는데도 마스크 쓰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바이오니아는 뭐 다음 달부터 뭐 유럽에서 탈모 뭐 화장품을 출시를 해서 하반기부터 좀 매출이 본격화될지 지켜봐야 된다. 뭐 그런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탈모 화장품 바이오니아하고 안트로젠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어요. 사실 뭐 탈모는 우리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소부장. 자, 소부장을 봐야 되겠네요. 소부장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좀 마이너스 분위기입니다. IT 쪽은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혼조권이네요. 딱히 눈에 띄는 종목은 없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마이너스가 밀리는데요.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이게 또 눈여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업종으로 치는 로봇과 2차 전지라서 로봇 관련주들도 흐름을 좀 봐야 되겠네요. 게임주들은 중국의 판호가 넥슨 게임즈, 데블시스트즈 중심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의 판호가 낮다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는 영향을 못 줄 거고요. 오늘 내일 정도의 호재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데블시스트즈가 지금 당장 크게 실적이 개선될 거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넥슨 게임즈는 뭐 실적은 그나마 좀 무난할 것 같아요. 게임즈 중에는. 엔터주는 오늘 YG와 하이브 중심이고요. 오늘 일부 AI 관련, 로봇 관련주는 좀 밀리는데 AI 관련주는 그래도 조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해외로부터 투자 받는 기업들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정리해서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쩍 뭐 해외 투자 받는다, 실사한다 이런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2차전지 종목 중에는 코스모 신소재 강세를 보이고 있군요. 요에 금량, 동원 시스템즈, 나노 신소재가 제가 이제는 나노 신소 대주전자재로보다 나노 신소재가 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총이 역전된 것 같아요. 네, 대주전자재로 나노 신소재 이쪽 실리콘 음극재가 되려면 네, 지금은 다이칸만 포르쉐 다이칸만 되고 있는데 이게 확대가 돼야 돼요. 확대가 다른 차종으로. 근데 원래는 작년에 한 서너 개 차종으로 확대될 거다 했는데 안 됐거든요. 지금 얘기는 올 하반기나 내년쯤 확대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되면 보자. 되면 보자.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요. 뭐 기술이 있네 없네 막 특히 실리콘 음극재가 엄청 대단한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물음표를 갖고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전기차 기술은요,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있다. 기술 변화가 아주 많다. 오늘은 팹리스 쪽이 좀 약하고요. 건설도 고만고만하고요. 바이어도 좀 마이너스 종목이 늘어나네요. 조금씩 마이너스 종목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은행주는 오히려 좀 플러스 나는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하면 오늘은 소부장과 IT가 조금 고개 숙이는 속에서 2차 전지가 오늘 고개를 드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오늘은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 BM의 주가 향방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들이 무난히 견디느냐 아니면 낙폭이 커지냐. 낙폭이 만약에 커져버리면 시장 전반에 전강후역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올 시장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무난히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수요일이라서 내일은 정혜영님만 모시고 방송하는 날입니다. 내일은 전체 방송은 없고요. 목요일날 3월 23일날 아침에 여러분 모시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특급부인 하태민이었고요. 목요일 아침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